오늘은 M2 맥북 에어를 리뷰해 볼 텐데요. 이미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외관이나 기능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실제 작업에서 사용하면서 느꼈던 성능, 그리고 M2 맥북 에어가 과연 많은 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의 멀티코어 성능부터 확인해보면요, 벤치마크상으로는 M1에 비해 꽤 큰 폭으로 성능이 양성되면서 M1 프로 기본형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요, 아쉽게도 실제 CPU 기반 작업 성능에서는 M1 프로와는 꽤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에서는 M1과 M2 그리고 M1 프로 기본형 모두 똑같이 8코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M1 프로 기본형이 2개 더 많은 고성능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코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실제 작업에서 사용되는 꽤 많은 앱들은 주로 고성능 코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자사 앱인 로직 프로만 해도 실제 작업 시에는 4개의 고성능 코어만 사용되다 보니까 M1과 거의 비슷하면서 M1 프로 기본형과는 꽤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줬고, 아비드 프로툴즈 역시 고성능 코어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M1보다는 분명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6개의 고성능 코어를 사용하는 M1 프로 기본형과는 여전히 꽤 큰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M1이나 M2 그리고 M1 프로를 그냥 똑같이 8코어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4+4코어, 6+2코어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M2의 CPU 멀티코어 성능은 사용하는 앱이 어떻게 코어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요, CPU 기반 3D 렌더링 같이 모든 코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M1 프로 기본형에 가까운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성능 코어에만 의존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는 오히려 M1에 좀 더 가까운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사용에서 중요한 싱글코어 성능 역시 M1에 비해 꽤 큰 폭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스피도미터를 이용한 웹 브라우징 속도 테스트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M1의 싱글코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다 보니까 막상 실제 일상 사용에서 M1에 비해 크게 성능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펜리스 구조의 M1보다는 확실히 높은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외로 예상보다는 크게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시네벤치에서 10분 동안 CPU를 100% 사용하면서 성능을 측정해 봤을 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폭으로 점수가 떨어지진 않았고, 실제로 꽤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몇 시간씩 해봤을 때도 딱히 체감상 성능 저하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CPU와 GPU를 막 100% 풀로 활용하는 3D 게임이나 영상 렌더링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상 사용에서는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CC 발열은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최대 부하가 걸릴 때 상하판 가운데 부분 온도가 40도 초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타이핑할 때 분명히 열감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온도도 일반적인 PC 노트북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아예 소음이 없는 펜리스 설계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점이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엔진과 GPU 그리고 램 대역폭은 M1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전통적으로 CPU 성능에만 의존하던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앱들도 이제는 GPU 가속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작업 전반에서 M1에 비해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6기가 버전은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작업에서 M1보다는 오히려 M1 프로 기본형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렌더링도 렌더링이지만 특히 플레이백이나 스키밍 같은 실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집 성능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10비트 4K 포트2 H64 영상에 다양한 광원 효과와 필름 그레인까지 더해도 베터 퀄리티로도 완벽한 플레이백과 스키밍이 가능했고, 다빈치 리졸브 역시 다양한 럿과 다이나믹 줌 그리고 리타임까지 더하고도 프록시나 캐시 없이도 부드러운 플레이백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엔진 그리고 GPU에 많이 의존하는 작업에서는 M1 프로 기본형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는데요, 크리에이터 작업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M2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죠, 256기가 기본형 모델의 SSD 성능 저하 문제를 알아보면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512기가 이상을 사용하는 다른 M2 라인업, 그리고 심지어 구형 모델인 M1 맥북 에어 기본형에 비해서도 SSD 읽기 쓰기 성능이 반토막이 나는 건 분명히 절대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이 정도 속도가 막 일상 사용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수준이냐?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5기가급 SSD보다는 2배, 그리고 일반적인 하드드라이브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빠른 속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외장 하드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 정도 속도면 삼성 T7 같은 10기가급 외장 SSD보다도 충분히 더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20기가급 이상의 NVMe 외장 드라이브나 여러 SSD를 레이드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외장 썬더볼트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실제 파일들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SD 속도 저하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스왑 메모리 때문인데요. 애플 실리콘은 통합형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시스템 메모리와 비디오 메모리가 램 용량을 공유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PC보다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절대적인 용량의 한계는 더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램 용량이 부족해지면 내장 SSD 일부를 램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스왑 메모리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아무리 빠른 SSD도 램의 대역폭을 따라갈 수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테스트에서도 램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작업에서는 8기가와 16기가 모델 사이에 꽤 큰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스왑 메모리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큰 성능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테스트한 8기가 모델은 듀얼랜드를 사용하는 512기가 모델이라 그나마 이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줬지만 속도가 절반밖에 안 나오는 싱글랜드 256기가 모델은 이런 스왑 메모리 처리 속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M2 맥북 에어로 본격적인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고려하신다면 분명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256기가 기본형이 무조건 못 쓸 모델이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어차피 M2 맥북 에어 기본형을 선택하시는 유저라면 거의 웹서핑이나 컨텐츠 감상, 사무 같은 일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간단하게 사진 편집이나 가벼운 영상 작업 좀 한다고 막 스왑 메모리가 몇 기가씩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서 SSD 속도에 의한 성능 저하를 체감하시기는 거의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외장 미디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치나 캐시만으로도 내장 드라이브가 최소 512가 이상은 필요하고 또 10코어 GPU 역시 무시하기는 어려운 옵션인 만큼 어차피 고급형 모델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애플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도 좀 할 겸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M2 맥북 에어를 사도 될까요? 라는 결론이 남게 되는데요. 먼저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M1 프로 기본형과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문제는 역시 가격인데요. 14인치 M1 프로 기본형이 HDMI 포트와 SD카드 리더, 더 많은 썬더볼트 포트는 물론이고 무려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확실히 좀 더 나은 성능을 갖추고도 동일한 램과 SSD 사양에서 M2 맥북 에어와 가격 차이가 3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M2 맥북 에어를 추천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지죠. 반대로 또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GPU나 미디어 엔진을 빡빡하게 활용하지 않는 이상 M1 맥북 에어와 큰 성능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30만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M1 맥북 에어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M2 맥북 에어는 가격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애매한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보통 새로운 노트북이 출시되면 기존 모델을 대체하면서 구형 모델의 가격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M1 맥북 에어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M2 맥북 에어를 한 등급 더 높은 가격대에서 출시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출시됐던 M1 맥북 에어만큼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번 M2 맥북 에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구입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리뷰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